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살펴볼 거고요. 이것도 절대 부등식의 한 종류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의 활용까지 하고 오늘 중단은 연습 문제 몇 개 풀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산술기하 부등식과 비슷한 절대 부등식의 한 종류인데요. 코시-슈바르츠라는 거는 일단 수학자 이름이고, 그때 지금 부등식 생긴 거 살펴보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서로 곱한 거는요, 서로 a랑 x 앞에 것끼리 하나씩 곱하고 뒤에 것끼리 하나씩 곱해서 그것을 더한 거의 제곱과 비교했을 때 항상 왼쪽이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때 등호가 왜 이럴 때 성립하는지는 이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왜 항상 0보다 이거를 빼줬을 때 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나올 거고요. 그 밑에 잠깐 살펴보면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있는데, 이거는 2개짜리만 모양을 정확하게 외우셨다면 규칙성이 같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밑에 있는 거 과정 한번 볼게요. 증명 과정을 봤더니 왼쪽에 있었던 제곱끼리의 합을 곱한 거랑 더해서 제곱한 거랑, 그래서 풀어주면은 전개를 해주면은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비슷한 거에서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다시 또 절대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걔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하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았었죠. 그리고 그게 0이 되는 값은 그 안에가 0이 되는 값이니까 ay랑 bx가 같을 때 부등식이 등호가 성립했다라는 겁니다. ay랑 bx가 같다라는 거나 지금 이렇게 써있는 거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만 보시고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어쩔 때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앞에 있는 거 밑줄 쳐놓고요. 얘는 실수 조건이 주어져 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산술기하 부등식을 할 때는 양수 조건이 주어져 있었죠. 얘는 실수 조건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제곱 같은 거의 합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밑에 있는 거 문제 바로 볼게요. 먼저 a, b, x, y가 실수다. 그럼 실수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고요. 실수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각각 서로 곱한 것끼리 더한 거의 제곱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부등식이 바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었습니다. 다시 쓰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둘이 더한 것끼리 곱한 거는요, 항상 크거나 같다. 앞에 있는 것끼리 뒤에 있는 것끼리 한 번씩 곱해주고 제곱해준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근데 그 값이 앞에가 5, 뒤에가 3이었으니까 그게 15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였어요. x 플러스 by의 제곱이, 그러면은 ax 플러스 by의 제곱이 15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걔 제곱하기 전은 루트 15와 마이너스 루트 15 사이에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루트 15부터 루트 15 사이에 있는 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등호는 지금 A나 B나 X나 Y나 값을 알려준 게 없기 때문에 아까 썼던 것처럼 바깥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한 거 AY랑 BX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까지 써주시면 서술형에서 완벽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라고 대놓고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제곱만 하면은 이 모양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로 갔을 때는요, 이 값을 안 줍니다. 이 값을 안 주고요, 오히려 이것만 줘요. 예를 들어서 3, 2. 그럼 얘가 몇이 되겠어요? 3의 제곱,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숫자를 주면서 힌트를 안 준 것 같은데 간접적으로 주는 게 다음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볼게요. 대표형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다 쓰시고요. 실수 조건이 있을 때 1번 제곱 더하기 제곱이 4이다. 그때 갑자기 이거 하나만 주고 범위를 구하래요. 이거는 이 4라는 거, 3이라는 거, 그리고 x라는 거, y라는 거 이미 다 실수죠. 4랑 3이 실수다라는 말이 없는 이유는 어차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거는 4, x, 3, y 다 실수라는 조건 속에서 x제곱이랑 y제곱끼리 더한 거는 4라고 이미 주어진 겁니다. 고정을 시켜준 거예요. 그랬을 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려 보면요, 괄호
괄호 그리고 크거나 같다 괄호의 제곱인데 이 제곱 안에 들어갈 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4x 플러스 3y가 오른쪽에 왔을 때 왼쪽에는 모양을 맞춰주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오른쪽 괄호에 써줬다면은 그 x 하나, y 하나에 곱해져 있는 앞에 있는 것들 4랑 3 그거를 여기 앞에 쓰고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4의 제곱, 3의 제곱. 근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고 이 값은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25입니다. 둘이 곱하면은 100.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구하는 거에 대한 범위는요. 4x 플러스 3y는요.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거는 1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바로 범위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수 조건 주어져 있고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이번에는 최소값만 구하래요. 그리고 구하라는 게 이번에 제일 오른쪽 가로에 있는 게 아니죠. 이 왼쪽 가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려고 봤더니 또 알려준 게 관계식 3이랑 2, x랑 y 서로 곱해진 것만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3의 제곱, 2의 제곱 더해준 거 이걸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양 맞춰서 써주면은 괄호 곱한 게 크거나 같다. 괄호의 제곱 오른쪽에 들어와야 될 게 3x 플러스 2y 들어오고 제곱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러면은 이제 들어와야 될 게 뭘 눈치채야 된다고, x랑 y가 있으면은 그 앞에 곱해진 것들을 왼쪽에다가 써줘서 제곱해주면 되겠습니다. 3의 제곱, 2의 제곱 계산해 줄게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값은 얘가 9 더하기 4니까 13이고요 오른쪽은 13의 제곱이라 그랬어요. 13은 이미 문제에서 알려줬고 이건 직접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써주면요 13 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크거나 같다 13의 제곱보다. 그럼 13 나눠줄 수 있으니까 구해야 되는 값은 항상 13보다는 크거나 같다. 따라서 최소값은 13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런 모양에서 x 앞에 개수들을 뽑아내서 제곱 시켜야 되는 게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 모양을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시고 아까처럼 먼저 괄호 먼저 써준 다음에 여기에 뭐가 와야 될까 모양 맞추기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해 보시고요.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유제 위에 거는 풀 수 있어요. 위에 거 먼저 풀어볼게요. 네, 1번 풀 때 실수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뭐냐면은 주어준 게 4b제곱입니다. 4b제곱은요 2b 전체의 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쓸 때는요 지금 주어진 게 a제곱 더하기 2b 전체의 제곱이 10이다 주어진 거고요. 또 3 곱하기 a 더하기 이거를 잘 써야 되는 거야. 플러스 8b라는 거를 2b에 몇이 곱해진 건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b에다가 4가 곱해진 거다. 4 곱하기 2b다. 그게 최대값이 몇인지 구하여라. 여기 곱하기 하나 써주면 되겠네. 해봅시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요 먼저 괄호 두 개끼리 곱한 거는 크거나 같다. 전체 괄호의 제곱에 들어가야 될 게 바로 3a 더하기 4 곱하기 2b의 제곱이라고 쓰면은 이때 왼쪽에 a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이라고 쓰면은 맨 왼쪽에 와야 될 그 숫자들은요 3이랑 4만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의 제곱, 4의 제곱이 오는 겁니다. 대상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이게 4의 b제곱이라고 쓰였다고 해서 b제곱만 보고 4를 여기서 8b라고 했다고 해서 8을 항상 떼우는 게 아니고 왼쪽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의 제곱인지. 그래서 2b 입장에서 4만 곱해진 거기 때문에 3, 4 그리고 a, 2b 이 네 숫자에 관련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3, 4, a, 2b 이런 식으로 모양 맞춰서 계산해주면은 왼쪽은 25고요. 얘는
우리가 문제에서 10이라고 알려줬고요.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을 잠깐 a라고 둡시다. a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a 제곱은 작거나 같다. 25 곱하기 10이니까 그럼 a라는 거는 양변 루트 씌워주면은 5루트 10보다는 작거나 같죠? 마이너스 5루트 1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근데 구하라고 했던 거는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쪽만 보고 답은 5루트 10 쓰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모양 맞춘다는 게 이렇게 조금 힘든 거예요. 살짝만 꼬았더니 힘들죠.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은요, 얘는 조금은 여기서 장난친 게 없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먼저 괄호 그게 크거나 같다. 괄호의 제곱. 오른쪽 올 거는 a 더하기 3b. 이 a 앞에는 1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올 거는 a제곱, b제곱, 제곱의 합. 근데 왼쪽에 맨 첫 번째 괄호에 들어올 거는요, 이 앞에 숨어져 있는 1하고 3이 왼쪽으로 제곱돼서 오면 되겠습니다. 1의 제곱, 3의 제곱 계산해주면은 10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문제에서 20이라고 했으니까 400 되겠네요. 나눠주면은 40이니까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다. 40보다 최소값 구했습니다. 자, 34-2번 같이 보겠습니다.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똑같이 괄호의 개수는 동일해요. 괄호는 둘이 곱해서 어떤 하나의 큰 괄호보다는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동일한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항의 개수가 3개짜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오른쪽에 x 플러스 2y 플러스 2z가 오게 된다고 하고 x제곱, y제곱, z제곱 오게 되면은 앞에 개수 1, 2만 보시면 되죠. 왼쪽에 x, y, z니까 x, y, z 앞에 뭐가 곱해져 있나 살펴보고 그거 하나씩 끌어오면 되겠습니다. 끌어오시면은 1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쓰시면 되겠네요. 이 값은 4고 이 값은 4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9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곱하면은 36이고 얘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인데요. 그럼 걔를 a라고 잠깐 두시면 a 제곱은 작거나 같다 36.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수 x, y, z에 대하여 실수 조건 주어져 있고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3개짜리 한 번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는 부등식의 활용인데 부등식의 활용 중에서 뭐냐? 얘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산술기하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산술기하 이용. 산술기하라는 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다는 거죠. 자, 식을 더해야 되는데 문제 읽어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4, 그 다음에 부피가 전체가 100이래요. 그러면 지금 안 알려준 게 밑면에 세로 그리고 높이 안 알려줬습니다. 그거를 미지수 2개 잡을게요. x, y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x, y 잡으시면 가로의 길이는 4였으니까 부피식을 세우겠습니다. 부피는 4xy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게 100이라 그랬으니까 알고 있는 식은 xy 곱한 값이 25라는 거 지금 안 겁니다. 또 두 번째 힌트가 옆면을 만드는 비용, 또 밑면을 만드는 비용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총 비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네요. 그럼 비용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은 비용은 옆면 더하기 밑면이네요. 그럼 옆면은 지금 총 4군데가 있죠. 앞, 뒤, 양, 옆 해서 총 4군데가 있으니까 옆면의 종류는 이렇게 4y짜리 하나 그리고 xy짜리 하나 걔네가 각각 한 쌍씩 더 있으니까 옆면은요 2배 4y xy 그리고 근데 비용이니까 옆면은
1제곱미터당 1만 원이라 했으니까 그냥 곱하기 1 됐다고 생각하고요. 밑면은요, 하나가 4x니까 그거에다가 2만 원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배의 4x. 우리가 비용에 대한 식을 다시 써보면은 x, y 값은 25라고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럼 얘랑 얘를 먼저 써주면은 8x, 8y, 그 다음에 2 곱하기 xy니까 50 되겠네요. 그러면은 비용에 대한 것을 묶어주면은 8 괄호 열고 x 플러스 y 그리고 플러스 50입니다. 그럼 비용이 최소가 되려면은 이미 50은 정해져 있는 거고 8배의 x 플러스 y 중에서 이 x 플러스 y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비용은 작아지겠죠. 근데 알고 있는 값은 xy는 25라고 고정되어 있으니까 더한 거랑 곱한 거 사이의 관계는요, 이런 게 있었죠. x 더하기 y라는 거는 항상 크거나 같다. 앞뒤 2배의 루트 안에 씌워준 거 xy 곱한 거. 그러면은 얘가 25니까요 루트 씌워줬으니까 5가 되죠. 2 곱하기 5는 10이죠. 그래서 둘이 더한 거는 항상 1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산술기하 부등식 이용해서, 그러면은 이 괄호가 아무리 작아봤자 10 이상이니까 그래서 10 대입해주면은 8 곱하기 10, 80이니까요. 그래서 총 비용의 최소값은요 13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30이겠습니다. 오케이. 산술기하 더하기랑 곱하기 사이의 관계,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는 2배의 루트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준 거랑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 부등식 이용하는 겁니다. 그냥 문제만 실생활 문제로 바뀐 거고 미지수 x, y 2개 잡고 푸시면은 산술기하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문제였어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유제 밑에 거 둘 다 같이 풀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벽면 사이를 길이가 8, 지금 빗변이 8이라는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그래서 미지수 2개 잡아볼게요. 그냥 x, y 잡아보시면은 그냥 쓰는 게 좋겠네요. 여기를 y, 여기를 x로 잡아보면은 먼저 쓸 수 있는 거는 빗변이 8인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우리가 x제곱이랑 y제곱, 걔는 무조건 8이다, 아니 8의 제곱 64다 관계식 이미 알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 했는데 넓이는요 2분의 1 xy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xy가 언제 제일 최대가 되냐, 뭐보다 작거나 같냐, 이걸 구하는 식은 여기서 산술기 한번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값이 고정되어 있을 때 그 두 개를 더한 것은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의 산술기하에 의하여 x제곱 y제곱 곱한 거. 근데 이 값은요 2xy가 되죠. 루트 안에 x제곱 y제곱이니까. 근데 그 값은 왼쪽을 대입해주면 6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2분의 1 xy니까 양변 4로 나눠줄게요. 그래서 4로 나눠주면은 16보다 작거나 같다. 뭐가? 2분의 1 xy가. 오케이. 원하는 모양이 나왔죠? 16보다 작거나 같다. 넓이는 아무리 커봤자 16이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거 35-2번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9가 3개가 겹쳐져 있어요. 정확히는 접해 있다는 거고, 접했을 때 위에서 바라보면 원 3개가 접해 있는 거죠. 그때 건널비의 총합이래요. 이거는 미지수 3개 잡을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은 첫 번째 원의 넓이를 R1, 얘는 R2, 얘는 R3, 반지름을 R1, R2, R3 이용해서 건널비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건널비 공식은요 4파이r 제곱이죠. 이게 건널비니까 첫 번째 원의 건널비는 4파이 r1의 제곱일 텐데 뒤에 있는 것도 다 4파이가 붙을 테니까 괄호해서 r2제곱 r3제곱 해주면 그게 총 60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 나눠주면은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곱의 합이 15다라는 게 주어져 있을 때
세구의 중심을 지나는 성분 PQ라는 거는 첫 번째 지름이네요. 그러면은 2배의 R1, R2, R3의 최대값이니까 뭐보다 작거나 같냐 이걸 구하는 문제네요. 그러면은 제곱의 합을 알려줬을 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한번 세워볼게요. 첫 번째 괄호 크거나 같다 괄호의 제곱. 오른쪽에 올 거는 R1, R2, R3. 두 번째 괄호에 올 거는 R1의 제곱, R2의 제곱, R3의 제곱. 그럼 이거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바라본다면은 R1 앞에 1이 곱해져 있고 1이 곱해져 있고 1이 곱해져 있다 생각해서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오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3이고 이 값은 아까 15라 그랬기 때문에 둘이 곱해주면 45.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의 제곱은 4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우리 구하고 싶은 거는 작거나 같다 45 루트 씌워주면은 3 루트 5가 되네요. 그래서 구하고 싶은 거는 3 루트 5. 이 괄호 안에가 아무리 커봤자 3 루트 5니까 그거에 2배 해준 거는 6 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답은 6 루트 5가 됩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까지 이용해서 부등식을 활용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이 풀었던 유제랑 대표 유형들은 무조건 노트에 한 번 더 쓰고 다시 혼자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단한 연습 문제 먼저 잠깐 정지해놓고 푸신 다음에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스텝 1은 숙제로 내줄 거고요. 제가 체크해주는 거 푸세요. 먼저 12번 10번 두 개 먼저 풉시다. 네, 다 푸셨나요? 10번 먼저 볼게요. 10번은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라고 되어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의 판별식 4분의 판별식 바로 갈게요. 4분의 d는 1 마이너스 a가 될 테니까 근데 그게 허근을 가진다는 것은 그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작다는 거죠. 그래서 a 입장에서 다시 쓰면은 a는 1보다 크다라는 식을 주어진 겁니다. 그때 a가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옆에 있는 거 a-1이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a-1, a-1분의 4도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양수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양수 조건이 주어졌으므로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해서 a-1, a-1분의 4는 크거나 같다 2배 둘이 곱해주면은 a-1이라고 a-1분의 4는 약분되겠죠? 그래서 그 값은 2가 나오니까 4가 되어서 전체 식의 최소값은 4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한번 풀어보면요. 여기서 사각형 넓이를 미지수 잡아서 식을 세워야 될 텐데 주어진 걸 봤더니 전체 지름이 8이다. 그럼 반지름은 4겠죠? 그리고 AP, PB를 만약에 X 여기를 Y 잡았으면은 각각 절반이니까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각형 넓이의 가로, 세로를 x, y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np를 x, 그 다음에 np를 y로 한번 잡아보고요. 식을 세우면요, 전체 ap는요 2x가 될 거고요. 또 bp는 2y가 되겠죠. 전체 삼각형에서 2x, 2y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죠.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내접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때 피타고라스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88, 64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나눠서 16이다. 하나씩 찾을 수 있고요. 구해야 되는 거는 사각형의 넓이인데 처음에 x, y로 잡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래서 x, y는 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배운 절대부등식 중에 산술기하 부등식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곱한 거의 관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이용해서 산술기하 부등식 쓰면은 x제곱 y제곱 더해준 거는 크거나 같다 2배에 x제곱 y제곱 곱해준 거. 근데 그 값은 2배 xy고 x, y 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왼쪽 값이 16이죠. 그래서 16보다 2xy가 작거나 같다라는 거에서 8보다 작거나 같다 xy가 식 찾아낸 다음에 xy는 아무리 커봤자 8이다 최대값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은 8 되겠습니다. 자, 센으로 넘어와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문제만 좀 더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유형 27번 보면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도 ax 플러스 by 꼴이 나오고 그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대표 문제만 같이 볼게요. 대표 문제는 문제 쓰시고 주어진 게 제곱의 합이 52다. 그리고 구하라는 거는 2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게 뭐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은지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x, y 값을 각각 구하여라. 그럼 이거는 등호가 성립할 때를 구하는 거예요. 등호. 오케이. 살펴볼게요. 먼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야 되는 거를 어디서 눈치채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실수라는 말이 주어졌을 때, 실수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설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쓰는 건가? 그 다음에 알려준 조건이 제곱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2x 플러스 3y 알려준 거를 서로 곱한 거와는 모양이 전혀 다르죠. 어떤 2랑 3이라는 숫자가 대입됐다는 거니까 그 말은 오른쪽에 2x 플러스 3y의 제곱에 해당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왼쪽에 x제곱 y제곱 각각 쓰고 그 앞에 있는 2랑 3을 제곱해서 더해준 거를 곱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은 13이고 x제곱 y제곱 52라고 알려줬고 그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값이라고 하자. a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 제곱은 작거나 같다. 52라는 것도 13 곱하기 4기 때문에 13의 제곱, 4의 제곱이어서 a라는 거는 13의 제곱, 4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4죠. 그럼 4는 또 2의 제곱이니까 제곱수로 쓰게 되면 전체는 26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6보다 그때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아까 a라는 게 26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식을 지금 오른쪽에서 찾았죠. 그럼 언제 26을 만족시키냐? 그거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오른쪽 괄호에서 안쪽과 바깥쪽이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안쪽 3x와 2y가 같을 때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등호가 성립하는 거였고요. 그럼 이거를 어디다 대입하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2다 라는 식에 대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x값 y값 찾아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라는 거는 2분의 3x니까 그거를 대입해서 다시 쓰면은 x제곱 플러스 4분의 9x제곱이 52라는 식을 얻게 되고 다 4를 곱해주면은 4x제곱 9x제곱 4 곱하기 52는 52가 기본적으로 13 곱하기 4기 때문에 4가 한 번 더 곱해진 거죠. 왼쪽은 x제곱을 계속 합쳐주면 13x제곱이 될 거고 오른쪽은 13 곱하기 4의 제곱일 테니까 13 약분해주면은 x제곱은 4의 제곱 16이 됩니다. 그래서 x값은 4거나 마이너스 4일 텐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최대값이죠. 그럼 x가 4일 때 최대겠어요? x가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겠어요? 그렇죠. x가 4일 때 최대일 거고 그거에 대응하는 y값은 y는 2분의 3x였으니까 4를 2분의 3 곱해주면은 6이 되겠네요. 오케이? 근데 아까 x는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럼 y도 마이너스 6이었겠죠? 그럼 이때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경우고요. 이때가 바로 최대값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알파, 그 값이 알파는 26이라고 이미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되게 하는 그 x, y 값은 각각 4랑 6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다 더해주면은 10 그리고 26 더해주면 답은 36,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최대값, 최소값까지만 구하는 거는 잘 했어요, 개념센에서. 근데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그때 x, y 값을 각각 구하는 것까지는 지금 센에서는 대표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다시 해보세요. 번호 쓰고 다시 풀어봅시다. 두 번째 유형 볼게요. 두 번째 유형도 대표 문제 먼저 보고 밑에 있는 상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365번 문제 쓰고 실수 조건 주어져 있을 때 3x 플러스 4y는 5라고 주어져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최소값만 구하면 되고 언제 x가 몇이고 y가 몇일 때 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써주시면 제일 오른쪽에는 서로 곱해진 3x 플러스 4y, 왼쪽에는 x제곱 y제곱, 그러면 여기는 3의 제곱 4의 제곱 오면 되겠죠. 25고 그게 크거나 같다 5, 25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항상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식이 나오죠. 최소값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 아래 367번 상문제는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xyz, x제곱, y제곱, z제곱을 주어줘 놓고 구하라는 거는 x의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적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봤자 x 하나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앞에 주어져 있는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은 x 빼고 나머지 문자들 y 플러스 z는 1 빼기 x다 라는 식을 찾을 수 있고 오른쪽 식에서는요 그거의 제곱끼리의 합은 3에서 x제곱을 빼준 거다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x 빼고 나머지들을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준 이유는 얘네 둘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요. 얘가 yz가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 실수 조건이 주어져서 얘네들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걔네 대신에 얘네들을 대입해 줄 겁니다. 한번 오른쪽에 바로 볼게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활용할 건데 뭐를 활용할 거냐? yz, x 말고 나머지들에 대해서만 식을 세우겠다는 거야. 오른쪽에 y랑 z 한 번씩 나온 거 전체의 제곱은 각각 제곱한 거에서 앞에 있는 개수 1이 숨어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번에 했었죠. 아까 개념센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1제곱 더하기 1제곱으로 바라봐서 2배의 y 플러스 z, y제곱 플러스 z제곱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주면은 3-x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다. 오른쪽은요 1-x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 부등식이 이제 성립하니까 얘는 어떤 문제가 돼버렸냐, x에 대한 부등식이 되었습니다. 풀어줄게요. 6-2x제곱은 1-2x 플러스 x제곱이 될 거고 오른쪽으로 넘겨서 써주면은 0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먼저 쓸게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바꿔서 여기다가 0보다 작다라고 써준 다음에 2차 부등식이니까 풀어주면요 인수분해는 해줄 수 있겠죠. 3에서 5를 빼준 거랑 같으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5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x에 대한 부등식은요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x의 최대값은 즉 3분의 5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x 말고 다른 문자에 대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세운 다음에 나중에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였습니다. 정리해 놓으세요.
다시 풀 때 이걸 만들어주고 시작하고 대입해주는 것만 기억하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대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개념센에서 다 했던 거예요. 이거 바라보고 오른쪽에다가 전체 제곱은 항상 작거나 같다. 왼쪽 보면은 각각 하나씩만 제곱돼 있네. 그러면은 쉽죠. 그거에 오른쪽에 써있던 개수들만 다 왼쪽에다 써주면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그냥 2의 제곱 더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3의 제곱 해주면은 9, 14니까 얘는 2라 그랬고 구해야 되는 거는 작거나 같다. 그걸 a로 잠깐 놓으면은 a 제곱은 2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요 a는 2루트 7 왼쪽 보고 답은 1번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도형의 활용인데 코시-슈바르츠 도형의 활용에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제일 어려운 거 상만 한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지금 주어진 걸 보자 하니 A, B, C라는 거는 각각 수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체가 정삼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정삼각형 넓이는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어서 4 답은 정삼각형 전체 넓이는 루트 3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삼각형 전체 넓이를 A, B, C 관련된 식으로 쓸 수 있냐? 일단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보조선을 그어주면은 B부터 P까지 C까지 A까지 다 그어주면 삼각형 3개의 합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각각 삼각형 식을 넓이식을 A, B, C를 이용해서 써주면은 윗변은 다 2이기 때문에 높이가 A, B, C고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가 첫 번째 삼각형 넓이고 근데 어차피 약분 될 테니까 결국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이 아까 구했던 전체 넓이 루트 3이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최소값은요 이거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만 세우면 끝났죠. 전체의 제곱이 작거나 같다 두 가지 괄호 사이 그러면은 제일 오른쪽에 하나씩 더한 거 그리고 두 번째 괄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첫 번째 괄호는요 맨 앞에 1, 1, 1 개수로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3 곱하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다 뭐보다 얘가 루트 3이었으니까 제곱하면 3이네요. 그래서 구하는 거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쓰면 되겠습니다. 답은 1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숙제는 카톡으로 안내해 줄게요.